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를 겁박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면서 장외투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겁니까? 하지만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발언이 무색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안핵소추! 사퇴하라! 안핵소추! 사퇴하라! 김기현, 추경호, 박대출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 60명이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며 민주당도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 아니냐면서 승복 요구가 당연한 말이지만 우습기 짝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요. 지난 11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 대통령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 포고령이 위헌 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습니다.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 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 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유독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받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이에 대한 역시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도 특이한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가 제보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직을 걸 거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선 그간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조항은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새 이사진의 선임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게 위법적 소지가 있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끝까지 유지된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두 사람이 졸속으로 2시간 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절차도 공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졸속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박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이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인 체제의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후임으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이인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 정지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논란은 다른 법정 공방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2인 의결의 법적 정당성에 사실상 큰 흠결이 드러난 만큼 이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오늘 결정의 파장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과 설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박문진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대통령 추천위원 2인으로만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되어온 방통위의 파행에 법원이 확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인의 그런 정치적 다양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체 입법 취지를 좀 법원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천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 주주 변경과 방송통신심의위의 각종 제재, KBS 감사 임명 등 2인 체제 위법성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EBS 사장 선임 등에서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틀 전 한 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몸싸움을 벌이고 불까지 지른 일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가 몰려들면서 대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피신한 상황.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막아서고 유튜버들과 대치 중인 가운데 모자를 쓴 사람이 현수막을 질질 끌고 나타납니다. 현수막을 바닥에 두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집회 중이던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고 불까지 지른 겁니다. 불 떼었다! 불 떼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촬영해 학번과 이름까지 특정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10명. 집회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 극우 유튜버들이 몸싸움을 벌이자 그제서야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40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극우 세력을 제지하진 않았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을 하고 밀치고 이러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었잖아요. 경찰이 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이에 대해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하는 건 미리 알지 못했고 충돌을 막기에는 경찰관 수가 부족했다면서 추가 경력이 투입된 뒤에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외부인이 학교에 난입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 검열하고 그 개개인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충북대 학생들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을 지르고 학생들을 폭행한 영상들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